네, 많이 봐드렸어요. 김현 간사님께서는 칼같이 잘라버리시던데. 예. 자, 다음은 황정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준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제가 앞으로 맡을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네, 법률에 따라서 직책을 잘 수행해야겠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공직자는 법대로 직을 잘 수행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14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약 상임위원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제척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YTN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해 충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 조합이 이동관과 이상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을 당사자들이 직접 셀프 각하했다는 사실이죠.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구 경기 선수가 직접 심판으로 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결과적으로 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위해서 위법적인 이인 의결은 물론이고 심각한 수준의 위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진수 후보자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부적격자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이 다시 목도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진수 후보자 MBC에서 몇 년 재직하셨습니까? 1986년부터 2008년이니까요. 만으로 32년. 30년 되셨네요. 네, 이번 박문진 이사 공모 과정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 이사 공모에 신청했죠? 알고 계십니까? 같이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봤지만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지원자 32명 중에서 MBC 출신이거나 박문진 출신이 22명입니다. 부당해고에 앞장섰던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 출마했었던 엄기영 전 사장 등등 후보자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후보자가 만약에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다거나 MBC에 대한 허가와 승인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전에도 MBC 출신 또 방송인 출신의 상임위원들이 여러 분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문진의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박문진의 이사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2022년 6월 설립된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언연대 창립 발기인이기도 하시죠? 예. 언론사들 분석에 따르면 한국방송과 박문진 이사진 공모에 공언련 관련된 인물이 7명이고 공언련과 유사한 활동을 벌여온 단체 인물까지 확대하면 16명에 달합니다. 어떤 면에서 해석하든지 간에 후보자는 명백하게 제척 사유가 있고 기피 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혹여라도 2인 체제 의결을 앞으로 시도하거나 이동관, 이상인과 같이 기피 신청을 셀프 각하할 경우 위법, 불법적 직권남용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받은 게 가짜 뉴스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것이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지금 많이 뉴스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방심위가 독자적으로 심의한다면서 왜 유독 바이든 날리면 보도만 법적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1심을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상 답변에서 그렇게 서면 답변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방심위와 선방위에서 내린 방송사들에 대한 법정 제재 올해 들어서만 가처분 신청이 얼마나 인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9건의 가처분 소송 중에서 무려 27건입니다.
나머지 2건도 현재 기각된 게 아니라 현재 집행 정지 심의 중이고 사실상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고 전패한 것입니다. 방심위만으로 정권 비판 보도를 막을 수가 없으니 아예 갈아치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낸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장악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각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서면 질의 답변에 보니까 방통의 최대 현안이 뭐냐라는 답변하셨죠? 예.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몇 개 답변 중에서 한두 개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최대 회복이라고 했고 현안은 그다음에 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라고 네, 답변했던 것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최대 현안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합법적이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빨리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는 게 훨씬 더 현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자께서는 개인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질문에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의장님께서 지난주였던가요? 한번 제안을 했었죠. 방송 3법 가지고 너무 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멈추고 협의체제를 만들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을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 안 하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인 생각은 이야기 안 하실 거고. 제가 보니까 유독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거죠. 23년 11월 9일 페이스북에 보면 방송상법은 영구적인 민노총, 좌파 언론노조 집권 전략이다.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된다. 이렇게 쓰셨어요. 맞죠? 예. 그러면 지금은 좌파가 아니고 전 정부는 어떻습니까? 좌파인가요? 문재인 정부 말씀입니까? 좌파 경향성이 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노총의 성향을 가진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그는 좌파라는 거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면 다 좌파라는 이야기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좌파나 우파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좌파는 성장보다는 분배 또 안정보다는 변화를 꾀하는 이념이 좌파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자 출신 맞으시죠? 네. 상당히 우리를 문해력을 지금 시험하는 듯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도 충분히 그 글을 보면 독해할 능력은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독해를 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개인 생각이니까 못하겠다. 답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너무 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그 역사학자 리영희 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나 그 좌파든 우파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기생충이나 설국열 됐습니다. 됐고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노조가 너무 깊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노조가 이렇게 돼서 MBC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나요?
저는 공정하게 방송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사 판단은 각 데스크들이 하겠지만 바이든 날리면의 보도 가치가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서 기사가 그 된다는 노조에서 그랬다는 된다는 거고. 것인지. 근데 아까 최민희 예. 위원장께서 보여주셨던 MBC에 대한 평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 기관과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